그게 수준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주고 이걸 읽고 이해해내면 아이의 수준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군요. 이걸 하면 아이가 만약에 그걸 해낸다 하더라도 다시는 책을 안 봐요. 대단한 독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독서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기자 TV. 그러면은 이 언어 능력은 어렸을 때 좀 잡아놔야지 그 이후로 연결이 돼서 어떤 기왕이면 그럼 좋죠. 예. 기왕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책 많이 읽어주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돼서 책을 쭉 읽어서 어느 정도 높으면 좋죠. 근데 이게 너무 늦었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못하는 친구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할 걸 다 해봤다. 이제 딴 방법이 없다. 이거라도 될까 싶어서 왔다. 이런 거예요. 와서 이제 언어의 평가를 받죠. 초3 수준이 나온 거예요. 중3인데. 읽기 능력 테스트를 네, 해보니까 초3 수준이 나온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초3 레벨이 나와서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책을 읽어서 3개월 만에 초6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책 한 권 제대로 읽히는 거예요. 이게 책을 한 권, 그 언어 수준의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잖아요. 그럼 언어 능력은 바로 올라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3 레벨 아이가 청소년 소설 한 권 제대로 읽으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요.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인데 초3 레벨이면 초3 레벨 책을 읽어서 밟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3이 초3 책을 읽어서 밟아 올라가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하시기 쉽지만 초3짜리 책 한 5권 정도만 재밌게 읽잖아요. 그럼 초4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재밌게 읽는다에 예. 제대로 읽고 재밌게 읽는다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자기의 관심사. 그 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 감각하고 좀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맞아야 되냐면 언어 수준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독서 교육을 할 때 높은 레벨의 책을 읽어야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초등 고학년 됐을 때 어려운 고전 지식도서 뭐 명자 이런 거. 예. 이런 거 읽히려고 하니 효과 완전 효과 없어요. 그거는. 내 언어 수준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나 내 흥미하고 관심이 없는 책은 펼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읽고 이해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를 꾸역꾸역 읽는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정도.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흥미도 못 느껴요. 그때 제가 중3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레벨을 이제 밟아서 올라가는 방법을 썼던 게 아니고 그냥 중3짜리 책을 줬어요. 이제 그렇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목차 2개를 딱 읽어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문제를 내면 1개를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줘요. 야, 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내용이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 영화 본 거야? 똑같은 거야. 책도 네가 글자를 어떻게 뭐 가나다라 마바사를 읽었든 말든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책을 안 읽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쪼개서 그 친구를 이제 읽혔어요. 두 달을. 사실 방송에서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위협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읽은 거예요 그냥. 한 권을 읽고 나니까 다음에 테스트를 봤는데 바로 초6 레벨이 나오고 정말요? 성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로직은 되게 단순해요. 네. 그냥 다 기본 원리는 한 권의 책이 읽는 강도, 이해의 강도가 높잖아요. 그럼 언어 능력은 바로 올라붙어요. 근데 이런 로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들으시고 그럼 우리 아이한테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거는 부모님이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이 독서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예요. 아. 저는 강사라서 사실 그런 강압적인 수단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가정에서는 이걸 못 하세요. 하셔도 안 되고 네.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 레벨을 낮춰주셔야 돼요. 언어 수준 낮더라도 정서가 좀 높은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책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읽기 시작해서 일단 읽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독서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책을 읽다 정신을 읽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빠지도록. 네, 읽다가 보면 정신 차려 보면 한 100페이지 넘어가 있고 그런 게 일어나려면 읽는 행위 자체가 걸리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읽고 이해하면 어느 능력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수준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가 중요해요. 대단한 독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독서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책이 되게 별거 없어 보여. 막 심지어 막 로맨스 동화. 그럼 저게 막 별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책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재밌게 읽고 있잖아요. 그럼 좋은 책이에요.
한 분야의 책을 빠져서 읽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그 얘기 예. 독서 편식이란 말 처음 들었을 때 네. 친구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분야를 읽는데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내 관심사가 어느 핀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핀포인트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관심 분야가 있고 그 분야의 독서를 충분히 하고 나면 핀포인트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하나요? 한 그럼 분야로 계속 그게- 꽂히진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부모님의 노후가 해결되시는 거예요. 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렇죠. 아. 한 분야 그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넘어가자고. 공룡책을 읽다 보면 공룡책을 읽다가 공룡이 나온 동화를 읽다가 공룡이 나온 동화에서 생물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공룡이 나오는 동화에서 뭐 지질하고 넘어가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한 권만 파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그거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요? 또 최고죠. 독서 교육에서는 천재들의 독서법을 아, 정말요? 네, 한 권만 어. 세종대왕의 백독백습. 세종대왕은 책을 읽을 때 100번 읽고 100번 베꼈었어요. 필사까지. 얘가 외우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책을 필사를 해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안 보이는 게 막 보여요. 여기서 왜 인간이라고 안 쓰고 사람이라고 썼지? 뭐 이런 게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필사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게 계속 보이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언어 능력이 바로 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강도를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들은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똑같은 종류의 책 한 7권을 독서대에 넣고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같은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읽고 자기가 또 책을 만들어 보고 뺏겨서.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책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방대해지면서 정독을 이 책을 한 번 읽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속독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속독은 독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독은요. 예, 속독은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속독하는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언어 평가 처음 해보면 깜짝 놀라요. 오, 되게 높네. 속독을 한다는데. 근데 안 올라가. 거기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올라가. 이게 뭐냐면 언어 능력도 사람의 다른 능력처럼 타고나는 능력치가 좀 달라요. 이 사고 패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데 이게 단련을 하면 올라가는데 속독은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수능 국어 지문 같은 경우도 정독을 기반으로 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근데 이거 없이 정독의 경험도 없고 언어 능력도 낮은데 눈으로 훑는 속독을 하면 점수는 안 나고 시간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불언어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한테 책을 좀 읽히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좀 접근을 시키는 게 좋은 거라고 이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유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속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5분, 뭐 10분 이렇게 문제는 이제 매일 해주는 거예요. 매일 아이가 할 수 있게 야 오늘 또 5분만 읽자. 오늘 또 5분만 읽자. 이걸 매일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매일 하기만 하면 한 달이면 자기 학년 책은 충분히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읽어주기를 이제 충분히 하시라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스스로 읽을 때 아이가 골라오는 책으로 읽게 하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아이가. 얇은 책을 골라올 거예요. 그럼요. 그럼 눈에서 불꽃이 튀죠. 저게 죽을라고. 아니면 그림이 많은 책.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원래. 초등 고학년은 조금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지식 도서 독서가 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네, 그걸 읽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 네. 그걸 읽으면 책을 안 읽게 돼요. 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그게 흥미에 가서 읽어. 그러면은 괜찮지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책을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독. 몇몇 부분을 구체적으로 읽은 후에 엄마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하면서 거기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독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의 독서 인생을 부모인 내가 디자인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걔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독서도 똑같아요. 네. 걔가 읽을 책을 내가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다만 어떤 제약을 둘 수 있죠.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학습 만화를 읽지 말라든가 학습 만화 이런 식의 어떤 왜냐하면 학습 만화는 책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음. 이거는 만화와 책은 영화와 음악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들이 어머님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책을 놨어.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학습, 교과라든지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다시 잡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학습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 인터넷 가시면 수능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치면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기출 문제 다 나오죠. 예. 예. 국어 영역 다운 받아서 아이한테 풀게 해보시면 해서 70점 이하다. 예. 이러면 고등학교 교과서 읽을 때 문제가 있어요. 어. 만약 50점 이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의 읽기 능력부터 일단 확인하고 예. 근데 만약에 수능 기출을 풀었는데 60점 이하가 나왔다 이러면 중학교 때 공부를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99.9%예요. 그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몇 페이지 읽어보라 그러면 막 얼굴 하얘진 애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올리지 않으면 어차피 학습으로 넣어도 산출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의 읽기 수준에 맞는 책부터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만약 중학생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 고등학생만 해도 그게 안 돼요. 네. 그거는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현실 시간 가능하지 많이 않을 들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고통스럽죠. 아, 제가 실제로 한 52점 되는 애를 한 달 만에 72점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기출 문제 안 풀리고 책만 읽혀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청소년 수술 4권 그리고 수능 지문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문이나 논술문 4개. 근데 그 4개를 이제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지식도서한 읽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수능이 50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지식도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제 수능 지문, 그 설명문이나 논술문에 해당되는 수능 지문을 넣고 이걸 베껴 적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주고 모르는 거 체크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가 모르는 거 체크해요. 그럼 지가 줄 안 친 거를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몰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언어 능력, 내가 읽는 텍스트의 언어 수준보다 내 언어능력이 너무 낮잖아요. 그럼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그때 20점 정도 수능 점수 올리는데 청소년 수술 4권 하고 예. 수능 지문 4개 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 4개, 8개를 내용이 파악되게 꼼꼼하게 그냥 읽어낸 거예요. 이러면 2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말은 쉬운데 이걸 체크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로직은 이거라는 거죠. 로직. 그러니까 근데 제가 처음 이거 했을 때 그 첫 책을 열혈수탁 분투기라는 당 얘기를 줬어요. 근데 이 겉으로 보면 이게 초등학교 책인지 청소년 수준이 좀 헷갈리는 되게 벙벙하고 그림도 되게 많고 막 어머니께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애 고2인데 이런 걸 주면 어떡해. 근데 그런 걸 줘야 돼요. 그런 그러니까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아이 수준에 예, 맞게. 우리가 왜 그 생기부에 적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총균세, 맞습니다. 코스모스. 그거 예. 읽을 수 있는 학생은 우리나라 0.01% 안 돼요. 네, 오늘 작가님 통해서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